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요거 계속 하다 보니까 빙하 요거 약간 생존 신고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비가 좀 잦아드는데 빗소리 때문에 지금 약간 기다렸다가 하는데 혹시 들어가도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빗소리가 심하게 들어가고 있진 않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고 지금 제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100% 해당될 얘기인데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요쪽 일을 하고 싶거든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고 당연히 돈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일단은 한번 여러분이 듣고 평가를 해주세요. 지금 제 또래? 심지어 제 또래 분들도 요새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하시잖아요. 훨씬 일찍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녀분들도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규 강의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 때가 되면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만약에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선배님들이나 이제 어른분들께서 자녀분들이 결혼할 나이 또래이고 또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이런 일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제 또래 중에 결혼하시는 분한테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거 들어보시면은 요새 결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 들은 상태에서 하시잖아요. 신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랑 이런 조건의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다 아니면 행복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좀 더 먼저 잘 하세요. 계산적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결혼은 요새 젊은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시는 분들 모두 다 포함해서 사회적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혼할 때 요걸 따지는데 요게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이미 제가 얘기하기 전에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사람의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돼 있냐 안 됐냐를 옛날부터 따지긴 했는데 요새는 대놓고 따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엔 그 얘기를 못 하다가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 안 따졌던 게 아니라 말을 못 했죠. 왜냐면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신뢰가 될 수도 있고 계산적인 티가 난다고나 할까요? 근데 지금은 점점 더 현실적으로 굉장히 쉬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해집니다. 사람이 힘들면 솔직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이렇게 돼 있어. 너네 부모님은 어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결혼하실 나이가 되어 있다면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부동산 이 일이 여기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요새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믿고 갈 수 없어요. 이거는 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어른 세대 있죠. 저희 부모님 세대가 연금을 350 넘게 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 때는 잘 타봤자 200대예요. 저희 아래, 저희 후배님 세대 때는 100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느끼시죠? 물가 상승. 저희 부모님 세대 때 350 타면요. 진짜 여행 다니면서 살았어요. 저 때는 혼자 연금 타면은 조금 빠듯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을 보세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제 아래 후배님들 세대의 연금을 혼자 타면은 제가 봤을 때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연금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는 거는 물가 상승에 대한 방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 퀄리티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 노후 준비 중에 제일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미 다 알아요. 부동산이에요. 뻔한 얘기죠. 그리고 제가 요새 정치 내용이 좀 녹아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댓글 되게 많아요. 부동산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나라 걱정을 해야 된다. 부동산은 네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회주의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틀린 말씀은 아니고 감사한 댓글이에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제 채널은 부동산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싶은데 노후 대비에 있어서 부동산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부동산은 유동화, 현금화가 느리거나 약하니까 금융자산이나 연금이나 사업소득이 훨씬 더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최근에 제 상담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집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겠죠. 매도가 잘 안 될 수는 있는데 집을 되게 좋은 걸 가지고 있고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면은 옛날에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말도 못하게 올랐거든요. 여러분 심한 건요. 예전에 물론 이 화폐 가치가 달라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2, 3천에 사셨는데 지금 30억 이렇게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럼 이게 물론 시간의 힘이 있으니까 근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요렇게 해버리면 돼요. 요거를 팔고
작은 아파트로 옮겨 타요. 다운사이징을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주택연금을 걸어요. 그리고 나머지 상품으로 금융상품이나 이자가 나오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부동산 이거는 노후 대비가 별로 안 돼. 되는 건 알지만 생각보다 별로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어요. 오히려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 물가 상승을 이겨내지 못하는 어설픈 월 입금 금액은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노후 대비가 완벽히 됐다라고 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서울 주요 입지 아파트들 보세요. 가격 계속 올라가잖아요. 저는 국민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뭐냐면은 살면서 서울 주요 입지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면은 굉장히 좋다. 노후 대비가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표현하면 당연히 욕먹겠지만 신분 상승의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도 있고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쯤 됐으면 한국에서는 주요 입지에 땅이나 아파트를 가지는 게 여러모로 좋다는 게 좀 인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또 요새 정치적으로 좀 예민하기도 하고 부동산을 죄악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약간 이념적, 철학적, 정치적 갈등을 빚고 있는 동안에 냉정한 현실에서는 이제 결혼정보업체에 물어보시면 다 알아요. 부모님이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으면은 일정 이상 노후 대비가 됐다라고 인지를 해버려요. 그리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월 들어오는 금액이 일정 이상 세팅이 돼 있는 분들은 은근히 상담을 해보면은 아파트도 가지고 계세요. 심지어 건물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놓고 우리가 왜 관심이 없냐? 오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자녀분들 결혼시키는 분들이 젊으셔도 50대 아니면 60대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노후 대비를 원래 언제 시작해야 되냐면 정말 한국은요 30대 후반 아니면 40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걸 안 알려줘요. 이걸 안 알려주고 뭐라고 포장을 하냐면은 국민연금 내라.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연금 내면은 나중에 얼마나 탈지 뻔한데 나중에 일을 더 하라는 거잖아요. 물론 일을 더 하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노후 대비가 된다는 식으로 국민연금을 포장하는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노후 대비를 오히려 해주는 거는 정부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부동산이에요. 그럼 정부는 부동산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정부는 큰 정부, 국민이 나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하시는 분들의 힘은 거대해집니다. 큰 정부. 그러니까 좌쪽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한테 기대. 우리가 배급해 줄게. 우리가 다 해줄게. 네 적을 내가 쓰러뜨려 줄게. 걔네 거 우리가 뺏어 줄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변을 봐라. 여러분 최대한 일찍 노후 대비를 시작하고 싶다면은 부동산 공부를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면 되겠지만 맞다 싶으면은 저 부동산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스텝을 공부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를 또 누가 가로막아요? 정부랑 언론사에서 딱 짜가지고 서울의 아파트 몇 년 동안 숨만 쉬고 모아도 못 산다. 평생 동안 일해도 서울의 아파트 못 산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좀 요것도 좀 싫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로또 사시잖아요. 로또 저 옛날에 로또를 팔았었어요. 저는 일할 때 로또 되게 많이 사요. 요새 더 많이 살 거예요. 근데 로또를 사면서 내 입으로는 당첨 안 될 거 알아라고 하지만 사는 이유는 매주 당첨자가 10명, 20명이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내 현실과 신문 기사는 내가 평생 일해서 돈을 모아도 서울의 아파트를 못 사야 정상인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발에 치여요. 옛날에 여러분 한 달에 5,000건, 6,000건씩이면 1년에 거래가 몇 건이에요. 대충 세도 5만 건, 6만 건, 7만 건 나온단 말이에요. 대충 세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전부 다 부모를 잘 만났을까요? 부모가 다 사줄까요? 그렇게 안 돼요. 이게 한국 시스템이 되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되기 어려워요. 그럼 그분들은 무언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서울 아파트를 산 거잖아요. 그분들이 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끌이에요. 대출 받는 거 맞아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너 이제 큰일 났다. 저 영끌족 망했다. 영끌족이 망한 사례를 또 묶어가지고 신문기사랑 컨텐츠가 나와요. 요거는 조회수가 막 50만, 100만이 터져요. 근데 도전하세요. 요렇게 해서 내 집 마련하세요. 그러면 조회수 2만, 3만 나옵니다. 그럼 도전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판단해요. 다수가 다 하면 가치가 없어요. 소수만 해야 돼요.
소수 중에서도 살아남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노후 대비라니까요. 근데 지금 다들 솔직히 멍 때리고 계시잖아요. 40대, 50대 분들은 노후 준비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분들 인기가 좋은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은 직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연금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공무원 연금도 있고 경찰 연금도 있고 사학 연금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국민연금이 제일 구려요. 그거 믿고 노후 대비 안 됩니다. 근데 연금이 나올 분들이랑 연금이 제대로 안 나올 분들이랑 노후 대비가 같을 수가 없는데 왜 부동산 공부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 50대 분들은 이거 안 들어요. 노후 대비를 언제부터 들으시는지 알아요? 60대부터 들으세요. 이르면 50대, 빠르면 50대, 늦으면 60대부터 노후 준비란 단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이거 안 돼요. 30대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못해요. 40대부터 시작을 해서 50대에 완성을 시키고 60대부터 노후인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도 국가에서 발벗고 나서도 알려줘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안 해주고 국민연금 안 내면은 뭐 이제 압류한다 이런 얘기나 하잖아요.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주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새 부모님 노후 대비 안 돼 있으면은 결혼 거절 사유라고 얘기하기 조금 아프고 결혼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물론 부모님들한테 그걸 여러분 이 영상이 부모님한테 노후 준비를 해라 이걸 안 돼요. 예, 그건 말도 안 되고 한평생 바쳐서 키워주신 분들이 그건 말도 안 되고 여러분 준비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듣는 분들 얘기하는 거 여러분 부모님 말고 여러분 준비하는 거. 옛날에 개그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꿈이 재벌 2세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합니다. 이런 개그가 아니라 여러분 준비하시라고요. 그리고 노후 준비 중에 진짜 좋은 템이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러잖아요. 아니라고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뭐가 좋을지 한번 적어주세요, 여러분.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전 이게 아닌 방법으로 노후 준비가 잘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젊을 때 40, 50대 영끌했던 어쨌든 간에 서울 좋은 입지에 아파트 사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노후 준비 잘 돼 있어요. 아파트를 이 가격에 팔기 싫을 뿐이죠. 솔직히 다 스스로 아시잖아요, 어르신들. 그 아파트 팔면 노후 준비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팔아서 작은 거 하나 사서 주택연금 돌리시고 나머지로 여행 다니실 수 있잖아요. 솔직히. 자녀분들 눈치 안 봐도 돼요. 쓰시면 되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왜 현실 부정하고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중요한 영역이고 노후 빈곤, 노후에 이제 노인분들 저도 경매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노후에 돈 없으면 진짜 역 같아요. 너무 잔인한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한국은 막상 들이닥쳐야 우리가 눈이 떠지잖아요. 그건 진짜 아니다 싶은데 한번 계속 강조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